수원 2차 고사 범위 기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삼각형 ABC에서 지금 BC의 길이 A의 각, B의 각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기 전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했을 때 이 A의 각이 지금 6분의 파이죠. 그리고 B의 각은 4분의 파이고 A 지금 우리가 BC의 길이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조건 다 써봤고 AC를 구하라고 했죠. 이 AC에서는 우리가 요 각 B에 대응하는 변이기 때문에 스몰 b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한 각과 그거에 대응되는 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세트가 고정되는 게 있을 때는 어떤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냐면 바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요 한 쌍 6분의 파이 분의 5 이것이 지금 사인 또 요거 하나 요 각에 대한 변이죠.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 b를 이 AC 요 b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크로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 곱하기 b가 5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5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얘는 45도 즉 2분의 루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와 요것을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 b는 몇이다? 5 루트 2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AC의 길이는 5 루트 2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9번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이 문제 읽어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y는 a sin b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 개형을 띠고 있대요. 이때 a하고 b를 더했을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먼저 그러면 요 그래프의 지금 특징부터 알아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요 그래프의 특징을 볼 때 요 a는 누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쵸? 요 a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원래 이 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근데 거기 a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 1이 더해져 있죠. 그래서 함수값이 전체적으로 1만큼 더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조건인 요 지금 A,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A, 그죠? 양수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요 B, 요 X 앞에 있는 개수인 요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 지금 원래 여기 어떤 함수인지 보면 얘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주기는 원래 2파이죠. 그것을 지금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게 주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b는 b분의 2파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죠?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을 통해서는 최대 최소값 주기가 요렇다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요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일단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요 하나만 보더라도 a가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 보니까 지금 x값이 나와 있는 게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인데 얘네들이 지금 딱 여기 지점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이어진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한 주기가 되기 때문에 얘 주기가 지금 몇이 되고 있는 거냐면 4분의 5파이에서 누구를 4분의 파이를 뺀 것이다. 즉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되고 있죠. 얘가 즉 주기 우리가 구해놨던 이 주기가 파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워주고 구해주시면 이 b가 2가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a하고 b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4가 된다. 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12번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터 읽어보면 요 AB의 길이, 요 길이가 지금 3, 그리고 이 BC의 길이가 지금 2인 그런 3대2 비율을 가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ABC, 요 각이 3분의 파이, 그리고 외접원의 길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길이가 7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둔다면 요 R이 루트 7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외접원의 뭐 넓이 또 반지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보니까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자 했어요. 삼각형에 대한 ABC를 보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변과 그리고 끼인 각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S를 구하고자 하니까 자,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뭐 이런 상황이겠죠. S가 지금 2분의 1, 뭐 A, B 이러면 우리가 사인 각도는 요거에 없는 문자 C 요거 필요하죠. 뭐 마찬가지 2분의 1, 뭐 BC, 사인 A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AB와 BC에 대한 변의 길이들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직 지금 비율만 하지 길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3K, 2K로 놓고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지금 제가 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요 지금 B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는 나머지 뭐 요 길이들과 각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각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요 2R 즉 2 곱하기 루트 7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가 B는 2 루트 7 곱하기 지금 사인 3분의 파이가 60도죠. 즉 2분의 우리가 루트 3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면 요 B는 루트 2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얻었냐면 요 B가 루트 21이다 라는 것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 3K, 2K, 요 AB와 BC의 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지금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변이 3개 그리고 각이 1개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쓰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B의 제곱, 즉 루트 21의 제곱은 요 나머지 3K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둘이 곱한 거, 그럼 6K의 제곱이죠. 그리고 코사인 몇 도?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6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지우고 몇이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3K제곱 빼면 7K제곱이 나오겠죠. 지금 얘가 21이기 때문에 우리 K제곱은 3이고 즉 K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했던 요 길이가 3 루트 3이고요. 요 길이가 2 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 자 구해볼게요. 2분의 1 두 변, 그쵸? 3 루트 3 또 한 변 2 루트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즉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고요. 여기 길이는 지금 얘가 9죠. 9 곱하기 여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9 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은 몇이다?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1번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13번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3번 봤더니 2분의 지금 t범위가 주어져 있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얘는 몇 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얘는 2, 4분면 각입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요 2차 방정식 5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 요 지금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래요. 자, 이때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k, 즉 2차 방정식의 상수와 또 탄젠트 t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요 실근, 요 사인을 s, 자, 사인을 s, 코사인을 c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2차 방정식이.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얘네들을 더했을 때 몇이다?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또 사인 코사인을 이렇게 곱했을 때 5분의 k다.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식 사인 제곱 t가 코사인 제곱 t랑 더했을 때 몇이다? 1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요 식을 첫 번째, 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요 첫 번째 식을 뭐 해보겠다? 한번 제곱을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한 거 2배 이렇게 썼을 때 얘가 25분의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2 사인 코사인이 25분의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0 마이너스 25분의 24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식에서 사인 코사인이 지금 5분의 k라고 했는데 지금 요 값이 여기서 사인 코사인 곱한 걸 써보면 마이너스 25분의 12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5분의 12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요 k가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2다.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2로 구했으니까 탄젠트 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럼 탄젠트 값은 우리가 요 식을 다시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5x 제곱 플러스 x k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12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 양변에 5를 곱해보면 25x 제곱 플러스 5x 지금 아이패드가 좀 오류가 있네요. 자, 치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러면 5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 해주시면 5 지금 4 3 지금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x가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냐면 5분의 3 또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근이 뭐죠?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사인이 코사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t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죠? 그렇죠?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값이 지금 뭘 의미한다? 그렇죠? 얘는 사인을 의미하고 얘를 코사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저 탄젠트 t를 구해본다면 탄젠트 t는 코사인 t분의 뭐기 때문에 사인 t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t 몇이죠?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그리고 사인 t는 5분의 3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5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구했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해주고요. 이렇게 3 약분해 주시면 답이 몇이다? 5분의 9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13번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6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을 보면 두 실수 A, B 조건이 나와 있죠. A는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x가 0부터 b까지 정의된 이 fx가 지금 a sin b 분의 파이 x 플러스 a 제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에서 최대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최대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라지 m을 생각을 했을 때 뭐라고 좀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요 지금 a가 음수, 우리 원래 a 플러스 a제곱 요게 지금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플러스 a제곱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는 a가 마이너스 a고 여기는 뭐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a가 지금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차가 지금 뭐다? 얘네들이 빼니까 마이너스 2a가 2다.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완전 잘못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요 fx가 최대치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x의 범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범위를 잘 고려해주면 이 최대치수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주기는 우리 지금 주기 요 주기는 요거 보고 따지는 거죠. 우리 얘 주기를 생각했을 때 지금 2파이에서 누구를 b분의 파이 즉 2b가 지금 주기이기 때문에 요 분은 반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지워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요게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a sin b 파이 x인데 요 a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하나 생각을 해보면 sin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략적으로 먼저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반주기에서 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우리 여기는 물론 파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x 즉 이 a 요 자리 이 사인 앞에 요 개수가 지금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음수라면요 지금 요게 지금 반주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이 fx 그래프는 그래프 개형이 애초에 이렇게 뒤집어진 꼴이고 지금 한 주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 주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주기니까 지금 이렇게 요런 주기인데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에 요 그래프가 아니고 요런 그래프 개형인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지금 반절 즉 b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요런 그래프 개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a제곱 즉 좀 더 올라간 거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둘 다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요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우리 지금 요게 원래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0이었는데 a제곱만큼 올라간 거니까 a제곱 요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요 값이 원래 몇이었죠? 이 a의 절대값의 마이너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좀 올라간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몇을 더한 거? 여기에 지금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만 최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지금 a는 음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a가 되겠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a 에다가 그리고 a 제곱을 더한 요게 지금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m에서 최소값 m을 뺀 거, 최대값 최소값 빼면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얘에서 얘 빼면 지금 마이너스 a죠. 얘가 2가 된다. 즉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완성된 식부터 써보면 이 fx가 지금 마이너스 2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4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가조건을 지금까지 이용을 해준 거고요. 이제 나조건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조건에서 일단 로그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진수 조건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제가 fx를 f로 한번 써보면 f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조건. 그리고 5f-10이 0보다 커야겠죠. 지금 진수 조건을 따져줬고요. 그리고 이 x에 대한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f제곱 마이너스 5 요게 5f-1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f제곱 마이너스 5f 플러스 6이 0인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즉 이 f는 2 아니면 또 f는 3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조건만 따져보더라도 2를 대입하면 얘는 4-5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f는 3이랑 같을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래프 개형이 얘가 지금 최대가 우리가 지금 A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가 여기에서 4다. 또 최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2와 그리고 얘 4.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주기는 몇이죠? 주기가 우리 몇 파이였죠? 2b. 그죠? 주기가 지금 여기 2b였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b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b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 y는 3. 요거랑 지금 이렇게 y는 3 여기 있겠죠? y는 3이랑 교점 이 실근의 합이 지금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 실근을 알파, 얘 실근을 베타라고 해본다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절이 2분의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다. 즉, 얘가 6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b가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6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인 4번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16번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x는 0부터 24까지 24는 빠져있죠. 근데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얘가 지금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음수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사인 12분의 파이 x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사인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인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12분의 파이 x가 지금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식을 바로 풀어주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사인, 코사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함수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거 주기부터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얘 지금 보면은 얘는 주기가 원래 사인은 2파인데 우리가 12분의 파이를 나눠주게 되면 24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주기가 24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딱 0부터 24. 얘가 주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그려줘 볼게요. X축, Y축 그려주고 우리 지금 여기를 우리가 뭐 반절 12 그리고 여기를 뭐 24 이렇게 놔줘 볼게요. 그리고 지금 최대 최소는 뭐 이렇게 1 될 텐데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일단 사인은 우리 그래프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24까지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게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채워져 있고요. 여기는 막혀 있는 요게 y는 지금 사인 12분의 파이 x 그래프고요. 지금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요게 지금 여기 옮겨주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사인 12분의 파이 요 그래프가 y 코사인 12분의 파이 x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 사인이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럴 때 이 코사인도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코사인 x는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야죠. 그럼 우리가 2분의 1부터 그려줄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실 만나는 점이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점이 여기 우리 4분의 파이 원래 사인 x면 4분의 파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우리가 y는 2분의 1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한번 조금 올려줄게요. 요 그래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인이 지금 2분의 1보다 큰 경우는 지금 사인이 요 그래프니까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죠? 사인이 위보다 큰 경우는 나머지는 이제 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코사인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여기 부분. 그죠? 코사인보다 작은 요 부분이 이렇게 쭈루루룩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어차피 공통 부분만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 부분만 찾아주면 우리가 지금 요 부분과 여기 윗부분과 그리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여기부터 우리 어디까지 여기 끊기는 데까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요 두 개의 지금 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 점은 우리가 지금 코사인이랑 만나는 애죠. 코사인 12분의 파이 x 요게 지금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니까 12분의 파이 x가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얘 지금 60도죠. 3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x가 몇이다? 4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4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부분은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지금 사인 12분의 파이 x가 지금 2분의 1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파이 x가 누구랑 30도 즉 6분의 파이다. 그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 만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아닌 6분의 5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없애주면 요 x는 몇이다? 그죠? 10이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얘가 10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사이 요 부분을 구해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해줘야죠. 요 부분, 지금 2번 이렇게 되는 부분들 구해보면은 요 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사인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그죠? 또 요 부분, 요 아랫부분이 쭉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코사인보다는 2분의 1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자, 코사인 또 2분의 1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집합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계속 뭐 요런 것을 구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요런 것들은 다 대칭이다 이거죠. 대칭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12, 여기는 6, 그죠? 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24인데 여기 1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2분의 1과 만나는 애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우리 요 부분의 길이가 지금 2잖아요. 요 부분의 길이도 2겠죠. 즉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칭성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 여기 2도 찾았고요. 여기 2도 찾았고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 요 코사인이랑 생각을 했을 때 요 지금 2분의 1과 만나는 지점이 요 부분이 4였잖아요. 요렇게 여기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길이가 4만큼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20이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디 부분을 좀 봐줘야 되냐면 어디 부분을 여기 지금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지금 범위를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답을 한번 써보면 일단 어디부터 0부터 0 지금 등호 들어가죠. x 지금 우리 여기 얘네들은 지금 등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또는 또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 또는 또 어디까지 20부터 24까지 24도 범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0, 1, 또 여기는 지금 5부터 9까지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요거에서 요거 빼면 6이잖아요. 6에서 1 빼면 5개. 그죠? 여기도 지금 0, 1이니까 2개. 여기 2개, 여기 5개.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20 여기 24에서 20 빼면 4개, 거기서 1 빼니까 3개다. 즉 답은 얘들을 다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다? 10개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이하의 두 자연수의 mn에 대해서 우리가 이 fx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주어졌고요. 또 x가 0부터 2파이까지 우리가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그런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저 요식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식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우리 지금 f 여기가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 fx가 지금 뭐하고 뭐가 나오냐 이 fx가 2의 4제곱 또는 이 fx가 2의 5제곱과 만나는 그러한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fx를 먼저 쳐다봐 보니까 좀 절대값처럼 생겼죠. 우리가 요 그래프 개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 그래프 요 2의 m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m제곱 요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요 지금 n제곱이죠. 그러면 우리 얘 최대값을 제가 라지 m으로 써보면 라지 m은 2의 m제곱, 2의 n제곱은 모두 다 양수죠. 그래서 2의 m제곱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m제곱에다가 이 부분을 더 더해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우리 요 지금 코사인 x 지금 0부터 2파이 얘 주기가 원래 2파이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fx 지금 절대값 땡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2의 m제곱은 늘어나는 거고요. 우리 지금 마이너스 2의 m제곱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 개형이 요런 식으로 그려졌을 건데 맨 처음에 이 마이너스 2의 m제곱 하기 전에는 근데 요것을 이렇게 내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지는 꼴이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그래프 개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아예 이 코사인 X 그래프가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절대값을 하기 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값을 했을 때는 우리 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꺾일 거고요. 그리고 요런 그래프가 지금 y는 fx 그래프, 즉 절대값같이 생각해준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요 그래프 개형에서는 우리가 요렇게 또 뭐 요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얘가 y는 fx 그래프 개형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뭐는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최대치수 알 수 있었죠. 원래 요거에 지금 원래 기존의 절대값 하기 전에 대한 최대값이 제가 지금 아직 빼먹고 안 쓰긴 했지만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겠고요. 지금 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는 변화가 없죠. 이쪽 부분은.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아예 뒤바뀌겠죠.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x축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부분이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그래프 왜 그렸냐면요. 지금 fx가 2의 4제곱과 fx가 2의 5제곱 요것에 만나는 실개의 개수가 6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우리 이거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이런 약간 느낌의 개형을 푼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6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지금 y는 2의 4제곱은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이 직선이 어떤 때에 지금 6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 윗둥에서는 지금 2개씩밖에 못 만나요. 그죠? 근데 요 지금 6개가 되기 위해선 요 아래가 4개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즉 요렇게 요 4개가 만나는 요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y는 2의 4제곱과 2의 5제곱 중에 뭐가 더 커요? 그쵸? y는 2의 5제곱이 크기 때문에 얘가 약간 여기 y는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2의 4제곱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려도 지금 2개씩밖에 안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 2개밖에 없는데 총 합해서 4개 되기가 어렵다. 즉 요런 그래프는 아예 후보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는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번 그래프에서만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볼 게 범위죠.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2파이까지 그려준 거고요. 지금 우리 0부터 2파이 여기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범위를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 우리 요 2의 4제곱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가 더 0 내려가도 되는데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냐면 0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0이 딱 되는 순간은 여기가 2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의 4제곱이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 요 지금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까지 해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 2의 4제곱이 훨씬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같아도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차피 4군데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의 5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는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보다는 얘네보다는 위에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등호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4개 내게 되면 8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2의 5제곱보다는 지금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2의 m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되는 순간 여기 지금 등호가 많이 이렇게 붙는다면 한 개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뭐 여기서는 요 부분은 아니죠. 요 부분은 사실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부분 그리고 또 뭐 여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2의 m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2의 4제곱 즉 16 우리 16으로 써줘 볼게요. 16 플러스 2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32죠. 32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지금 2의 m제곱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2의 m제곱이 지금 누구보다 32 마이너스 2의 n제곱보다 이렇게 커야 된다. 이 두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 요 m과 n이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m과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7 이하기 때문에 사실 고려해야 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m, n을 생각을 할 때 이 첫 번째 식에서 고려를 할 건데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n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16 플러스 2의 m제곱 그리고 32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봐봐요. 이 m은 뭐부터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6보다는 커야하기 때문에 이 4는 이미 안 되죠. 그 아래 것들은 더 안 될 거고 그럼 5부터 될 거예요. 5부터. 근데 5는 우리가 지금 2의 5제곱 32 플러스 2 여기보다 지금 작죠. 그러니까 오케이 m 가능해요. 6이 되는 순간 우리 얘 64기 때문에 여기가 64면 지금 얘랑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5까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고려해 볼게요. n이 몇이라면? n이 2라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조건만 다 고려하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조건도 고려를 해볼게요. 얘도 16 플러스 4죠. 2의 4제곱, 2의 제곱, 그죠? 2의 m제곱 이렇게 될 거고 32 플러스 2의 4제곱 이거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사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16보다는 커야 되고 지금 32보다 조금 더 큰 애보다는 작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m이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봐봐요. n이 3일 때도 얘가 지금 16 더하기 8일 거고요. 여기는 32 더하기 여기가 8일 거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m이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이 잡히면 여기까지 되고요. n이 4일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6 더하기 얘 16이죠. 얘는 좀 다르죠. 2의 m제곱. 그러면 여기는 32 플러스 16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m이 뭐 나오냐면 16, 32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5제곱부터 가능하고요. 32보다 조금 더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5까지 되고 6은요. 64기 때문에 덜 되죠. 여기가 지금 64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5까지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5까지 오케이 지금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n이 5는요. n이 5면 이건 이제 귀찮은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두 개씩 해보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봐봐요.
여기는 16 플러스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32죠. 그러면 2의 m제곱. 그죠? 그 여기는 32 플러스 32입니다. 그럼 m이 일단 5가 되면 여기 32인데, 그죠? 예, 32. 근데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32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5가 안 돼요, 일단. 그죠? 그럼 6부터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근데 64까지인데 얘가 지금 2의 6제곱 64죠. 64가 60보다 작으니까 얘도 안 돼요. 여기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n이 6이면요. 6이어도 지금 16 플러스 몇이죠? 64예요. 여기도 2의 m제곱이고, 우리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도 2의 m제곱. 그럼 여기도 32 플러스 64.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얘네고 얘네의 차이가 지금 얘가 64, 64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애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의 m제곱이 여기 5와 n이 5일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즉 n이 7일 때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n이 1일 때 5가 나왔고요. 자, 근데 우리 사실 두 번째 아직 고려 안 했죠. 자, 두 번째 고려 한번 해볼게요. n이 2일 때 여기 지금 32에서 몇 빼고 있죠? 지금 우리 요거일 때 보겠습니다. 1일 때도 봐도 되겠죠? 2 빼면 32, 얘가 지금 32잖아요. 5가 우리 지금 m이 32, 2의 5제곱 32, 요 3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32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지금 2 집어넣으시면 32 빼기 4, 28이죠. 오케이, 맞아요. 얘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지금 2 뺀다고, 요것도 지금 우리 32에서 2 뺀다고 해도 가능하죠. 32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도 당연히 얘가 이미 여기가 잘 보시면 32에서 어떤 수를 빼면 당연히 3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즉 우리 1, 지금 m,n이니까 5,1 5,1 또 5,2 5,1 5,2 5,3 5,4 이 뒤에 없죠? 그래서 총 몇 개다? 4개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차근차근 그려보시고 하면은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25학년도 수원 1학기 2차 고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6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분 A, B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C를 코사인 CAB가 3분의 1이 되도록 잡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CAB라는 각을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있는 점 D를요. AC의 길이와 DB의 길이가 같도록 잡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점 B를 지나고 선분 CD와 평행한 직선이 호 AB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E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선분 CD와 선분 B는 서로 평행이 되겠고요. 우리는 CE, 선분 C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요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기 선분 AC를 하나의 변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지름도, 반원의 지름도 한 변으로 갖는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기도 하고 지름을 한 변으로 갖기 때문에 이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반절이 되면서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이므로 각 AC, B의 길이는
각도요. ACB의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AB라는 빗변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분 AC의 길이가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분 AC의 길이는요. 빗변 6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6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AC의 길이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DB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자동으로 2가 되겠고요. 요 길이, 선분 AD의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 CE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삼각형을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삼각형 지금 CE, 그 다음에 B 이렇게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면은 요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의 지름이 지금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C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요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주어주게 되면은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한 각과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사인 알파분의 CE는요. 이 삼각형 CBE에 외접하는 원의 지름이 6이기 때문에 6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면은 CE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인 알파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지금 여기 선분 C와 선분 B는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각의 크기도 알파다 라고 주어질 수가 있게 되면서 지금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삼각형 회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여기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구해서 저 알파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가 바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 2와 그러면은 사인 알파분의 2와 그 다음에 요각이 바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 CD가 되겠죠. CD를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각의 크기를 구해야 하는데 요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직각 삼각형 있었죠. A, B, C.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 파이가 되겠죠. 파이에서 세타를 빼고요. 그 다음에 직각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머지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래서 여기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즉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그러면은 CD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CD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자,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삼각형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구했죠. 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CD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4,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면서 통분해서 빼주시게 되면 3분의 60이니까 3분의 60이죠. 3분의 44가 되겠네요. 자,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갖고요. 루트 3분의 루트 44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값도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요 각 변환해 주셔야겠죠.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고 사인은 1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이 값은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는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었죠. 3분의 1이다 라는 거.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분의 2는 뭐와 같다? 사인 알파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44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인 알파는 루트 4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C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6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루트 4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약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은 루트 44분의 4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루트 44니까 유리화 시켜줍시다. 분모와 분자의 루트 44 곱해주시면 얘는 44가 되고 약분 가능하죠. 자, 11분의 루트 132가 되겠네요. 132는 2루트 33이죠. 2루트 33이니까 11분의 2루트 33이 되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4고요.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가 5,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래요. 코사인 BAC, 요 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BC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BC의 제곱은 4의 제곱, 16 더하기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요 각이니까 8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5니까 36이 되겠네요. BC는 선분의 길이니까 양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BC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6이다 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이려면은 요 길이가 2여야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어야 1대2가 되겠죠. 그리고 총 길이는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E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점 D에서 선분 CE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을 F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FC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네요. 이 FC의 길이. 자, 그럼 이 F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가 잘 보이지 않네요. 살짝 지우겠습니다. 직각삼각형 DFC에서 지금 빗변을 4로 갖고요. 요각을 알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FC의 길이는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해주시면은 FC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되냐?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호 B2를 갖는 여기의 각의 크기도 알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코사인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BD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요. 선분 AD, 그러니까 요 길이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지금 선분 AB, 선분 BC, 선분 B의 길이를 다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코사인 B의 값을 구해서 AD의 값을 구할 거다라는 것을 토대로 구해봅시다. 자, 그럼 코사인 B라는 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변 4와 6이 되겠죠. 여기 전체 큰 삼각형 ABC로 지금 구할 겁니다. 4 곱하기 6이 되겠고요. 4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죠. 25.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1이고요. 27이 되겠고요. 분자는 2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겠죠. 약분 좀 시켜줄게요. 3, 9, 27, 3이 6이니까 16분의 9가 코사인 B의 값이다. 자, 그럼 우리 코사인 B의 값을 아니까 우리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두 변을 제곱시켜 주셔야겠죠? 4의 제곱, 6이 아니고 2겠죠? 요 길이니까 요 길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B니까 16분의 9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약분 되고요. 16 더하기 4 마이너스 9니까 11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 더해주시면 20이니까. 자, AD의 길이가 양의 값이니까 루트 11이다. 이 길이가 루트 11.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삼각형 A, B, D의 모든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2 곱하기 2변 4 곱하기 루트 11 분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1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4의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27이고요. 23이 되겠네요. 분자는 23, 분모는 8루트 11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알파의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C의 값이 나온다. FC는 4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8루트 11분의 23 해주시면 되겠죠. 약분 가능하죠? 2루트 11분의 23이다. 유리화도 시켜줄게요. 분모와 분자에 루트 11 곱해줍니다. 22분의 23 루트 11이 되겠다. 근데 얘가 P분의 Q 루트 11이니까 P와 Q를 더한 값은 22와 23을 더한 값인 45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5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수능 기출로 넘어가서 이어서 볼게요. 자, 3번부터 봅시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유리수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반항 형태꼴로 변경해서 문제를 풀어라. 자, 그럼 우리가 먼저 K로 놓으면 헷갈리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A2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준 값이고 A4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총 3개를 곱해준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가 되겠고 첫째 항이니까 A2 똑같이 AR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K래요. 양수 K.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K의 제곱분의 K의 4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K분의 K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고요. K제곱 플러스 K의 값이 얼마다? 3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0 이항시켜서 우리 인수분해 해봅시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0은 0이다. 그럼 5, 6에 30 해서 K의 값은 5 또는 K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우리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K의 값은 5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자, 각 변환해 봅시다. 2분의 파이면은 각 변환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2사분면의 각입니다.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바꿔봅시다. 자,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1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이항시켜 주시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자, 그럼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 되겠고요. 사인 세타는 5분의 1. 계산해 주시면 얘는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과 2파이 안에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자, x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절대값 a에다가 3을 더한 값이 13이 된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절대값은 없어질 수가 있겠고요. a의 값은 10이다. 즉 fx가요 10 곱하기 코사인 b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대값이 x가 3분의 파이에서 갚는다는 거니까 지금 요 fx 함수는 3분의 파이, 13을 지난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시켜 보시면 1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b파이 플러스 3이라는 값이 13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3을 이항시켜 주시면 1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b파이는 10이다. 즉 이어서 일로 갈게요.
코사인 3분의 b파이는 1이다. 자, 근데 요 주어진 구간에서 3분의 b파이가 1이 되는 값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a 더하기 b의 값이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b는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3분의 b파이는 2파이가 되어야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이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최소값 더한 것의 최소값은 16이 된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BN의 첫 번째 항이 2인 수열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라는 뜻은 모든 항을 더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열에 k가 1,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게 2분의 1의 n제곱이다 라는 거가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를 빼면은 우리가 그 항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요 식에서는 그 일반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n을 대입한 bn 플러스 1분의 a의 n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k는 1부터 n까지의 항이 sn이 지금 여기가 주어져 있죠.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n-1은 n에다가 n-1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죠. n-1의 n제곱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시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2분의 1n 제곱, 2분의 1n 제곱은 사라주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n이니까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뭐가 된다? bn 플러스 1분의 n의 값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값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 비교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b2분의 a1의 값이 1-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1 대입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b2분의 a1의 값이 2분의 1로 지금 서로 같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요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항에도 성립을 하니까 다시 한번 n에다가 1을 대입시킨 첫 번째 항의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1-2분의 1, 즉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a1의 값이 아까 우리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2, 그러니까 수열 bn의 두 번째 항의 값이 4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bn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공차는 지금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면서 bn의 일반항의 값이 2n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다시 가져와서 bn 플러스 1분의 an이 지금 n-2분의 1인데 결국에는 b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n 플러스 1분의 an의 값이 n-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an의 값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양변에 2n 플러스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n-2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 해보시면 2n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곱하면 2n이고 여기는 n이 되겠죠. 플러스 n. 그 다음에 여기 곱해주시면 상수항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n의 값이 2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k가 1부터 5까지 ak의 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시켜 주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상수항 배는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k의 제곱,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6분의 n 5, n 플러스 1, 6이 되겠고요. 2n 플러스 1, 11이 되겠죠. 더하기 얘는 k니까 2분의 n, 5가 되겠고요. n 플러스 1 곱하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약분 가능하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니까 110이 되겠고요. 더하기 약분해 주시면 1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1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인 점 D를 잡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지금 3K, 요 길이를 2K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요. 점 D를 지나는 원 O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선분 A2의 길이도 3K가 되겠죠.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스몰 a는 2R분의 스몰 c, 스몰 c는 지금 c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니까 여기죠. 여기는 5K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 길이의 b가 지금 8대 5다. 자, 그럼 2R은 지금 같으니까 약분되고요. A 대 5K가 8대 5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라는 길이는 8K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건 삼각형 AD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b가 9대 35다. 자, 삼각형 ABE,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과 삼각형 ABC, 여기 큰 삼각형의 넓이의 b가 9대 35래요. 넓이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ADE부터 2분의 1 곱하기 2변, 3K 곱하기 3K 곱하기 끼인 값 A죠. 거기에 사인을 취해주신 값은 이거 대 2분의 1 곱하기 2변 AP, OK가 되겠고요. 곱하기 지금 2변 해야 되는데 여기 AC의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T로 놓을게요. T 곱하기 마찬가지로 sin A 해주시면 되겠죠. 그 값이 지금 9대 35래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약분되고요. sin 약분되고요. 9K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5KT, 이 B가 9대 35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T의 값이 나오죠. T의 값이 7K가 되어야 여기가 35K 제곱이 되면서 9대 35가 되겠죠. 자, T의 값이 7K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4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변의 길이의 B가 다 우리가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K의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K의 값을 구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아까 R이라고 잡았었죠? 그 길이가 7이래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사용했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한 각과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세트로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길이는요, 우리가 얼추 K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구하긴 했고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각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취해주시게 되면은 K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각의 크기를 먼저 구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또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자, 원 O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P라는 점은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에 하나를 잡을 거다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어떤 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삼각형
삼각형 여기 잠깐 지우면은 PBC, 그러니까 이 원 O 위에 있는 점을 P를 잡을 건데 삼각형 PBC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게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BC의 밑변을 잡고 BC를 밑변으로 하고요. 자, 그럼 BC의 값은 항상 일정해요. 8K. 그러면은 P의 값을 높이가 가장 높게 잡으면은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게 잡을 때는 언제냐? 여기 가장 꼭대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점 A에서 BC에 수선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P라고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점은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AH, 방금 수선의 점을 H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AH의 길이와 PA 길이를 더한 값이 높이로 하고 삼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삼각형 이렇게 PBC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요게 우리가 가장 큰 넓이를 갖는 PB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것이냐? 우리는 먼저 AH를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AH의 길이. 자, AH를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B의 값. 사인 B를 구해가지고 빗변분의 높이를 해주시게 되면은 AH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지금 세변의 길이가 더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코사인 B의 값은 두 변을 2배한 값 2 곱하기 5K 곱하기 8K 분의 5K의 제곱 25K의 제곱, 8K의 제곱, 64K의 제곱, 마이너스 7의 K의 제곱이니까 49K의 제곱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시면 이거 계산하면 89니까 89 빼기 49K 제곱이니까 40K 제곱이 되겠고요. 분모는 2 곱하기 5K 곱하기 8K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코사인 B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B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루트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사용한 겁니다. 자, 사인 B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7이어서 사인 법칙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B분의 여기 스몰 b가 지금 2R이다. 사인 법칙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사인 B는 얼마? 2분의 루트 3 분의 B는 얼마? 7K. 얘가 2R. 반지름이 7이라고 했으니까 14다. 이렇게 되겠죠. 약분 가능해주고요. K는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니까 루트 3이네요. 자, K의 값 구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A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H는 빗변 5K죠. 5K 곱하기 사인 B였어요. 근데 K의 값 구했고요. 사인 값도 구했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2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삼각형 PBC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8K니까 8루트 3이고요. 높이는 2분의 15에다가 그 다음에 AP 반지름이죠. 근데 K가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약분 가능하고요. 4루트 3을 여기 2분의 15와 3루트 3의 분배 법칙 사용해서 곱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4루트 3 곱하기 2분의 15는 약분 해가지고 30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루트 3 곱하기 4루트 3 해주시면은 36이 되겠죠. 36. 자, 그래서 주어진 답은 36 더하기 30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18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N이 1부터 16까지 모든 항의 합을 구하라. 즉, 이 말은 뭐냐? A1, A2, A3, A4부터 쭉 해서 A16까지의 합을 다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여기다가 그냥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1부터 다 대입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N을 1을 대입시켜 주시면 A1 더하기 A5가 되겠죠? 이 값이 10이다. 자, 그 다음에 N2 대입시켜 주시면 A2 더하기 A6이 10이다. N에다가 3 대입시켜 주시면
A3 더하기 A7이 10이다. n에다가 4 대입시켜주시면 A4 더하기 A8이 10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값은요,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항은 n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이 아닌 지금 1, 2, 3, 4, 5, 6, 7, 8이 나왔기 때문에 9번째 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에다가 9를 대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A9 더하기 A13이 지금 12가 되겠고요. n에다가 10 대입시켜주시면 A10 더하기 A14가 지금 12가 되겠고요. n에다가 11 대입시켜주시면 A11 더하기 A15가 1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n에다가 12 대입시켜주시면 A12 더하기 A16이 12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즉 1항부터 16번째 항까지를 모두 더한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 나온다. 즉 12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 더한다 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8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9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셔서 이번에 기말고사, 2차 고사 성적 꼭 좋은 성적 받기를 선생님 열심히 응원할게요. 모두 사랑합니다.